행정안전처가 함께합니다.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의도 한약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조금 무대를 돌려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퇴진 운동에 그 어떤 박차를 가한 듯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야의 대치가 조금 더 극심해지는 이런 느낌이고 협치 가능성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복 시위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너무 극우화돼 있다라고 좀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그 여야의 이런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뭐 저는 민주당이 책임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 있잖아요. 이거는 다 진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표결을 가지고 특히 면책특권도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지만 표결 가지고 국회가 봉쇄되니까 당사가 다시 열리니까 국회로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론 특검에서 하지만 실제 특검 임명하고 다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관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이게 또 대통령 재판 중지법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 장동익 대표가 전쟁을 선언하면서 지금 이제 그 하야까지 내년에 끌어내리겠다 이게 넣었는데 이건 정치적 표현이에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매일 탄핵하겠다 5년이 너무 길다 끌어내리겠다 매일 했잖아요. 뭐 저는 뭐 이게 불복은 아니다. 그냥 정치적 공격이죠. 정치적 공격이다. 네. 최인호 의원님. 아니 정치적 공격이라도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그건 중에 그건이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그만큼 성과적으로 뭐 이뤄놓고 첫 국회에 와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건 아닙니까?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 뭐 롯데월드 홀에서 그 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와야죠. 그래도 박수는 안 치더라도 들어와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하면 누가 어느 국민이 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갔다 오고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장동익 대표는요. 진정언니 사과나 반성이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의 DNA가 그냥 내란 옹호 DNA가 진짜 있는 분인가? 그거 다시 확인시켜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오히려 점수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박상수 변호사님. 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지지층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톤앤 매너를 잘 보여줄 필요는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나 증거들만 가지고 저도 이제 당시에 계엄 당일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나 증거들만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를 하는 거는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한 어떤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추경호 의원이 나서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네네. 이 부분이 원망의 포인트고 네네. 하지만 이것이 형사처벌로까지 가는 데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아니 국회의원이 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 좀 주제가 넘어갔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 사실 김건희 씨 그 구속 때도 제가 이 특검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는 방송에 나가서 구속영장이 인용될 확률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검이 결정적으로 히든 카드를 내놓더라고요. 자수서랑 그다음에 그래프 목걸이 원본이랑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게 딱 나온 순간 제가 그랬죠. 이거는 90% 이상 인용이다. 그리고 실제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이 시점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누가 봐도 법률가들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인용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검에 히든 카드가 있는 건가? 라는 찝찝함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말씀 보태실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되는 대목이 많죠.
당시 그렇게 계엄이 내려지고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일단은 국회로 가자 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당대표의 지시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으면서 본회의장으로 와라 했다가 당사로 가라 했다. 본회의장으로 당사로 4번이나 이 장소를 바꿨거든요. 그거는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목적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방금 일부러 시간을 말씀대로 끌기 위한 것이다. 방금 말씀대로 뭔가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칠 정도면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뭔가의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밝혀진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보고 본회의장에서 나와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의원단인데 표결이 방해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현장에서는 좀 빠지는 게 좀 그림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네. 계엄이란 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 당론을 모아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그냥 개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를 해서 우리 당은 찬성이다. 우리 당은 반대다. 이렇게 당론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쪼르륵 뛰어가지고 본인은 한 표도 없으면서 18명이 간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는 행동하는 게 맞냐. 추경호 원내처럼 의원총회를 해서 당의 뜻은 계엄 요건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조치가 맞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뛰어가지고 해제 요구한 18명이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결이라는 게 과반수입니다. 과반이잖아요. 민주당만 해도 과반이에요. 누굴 방해해요? 어느 국회의원이 표결 방해됐다고 합니까? 갈 사람 다 가서 18명 갈 사람 다 갔잖아요. 따라서 이게 표결 방해라는 자체가 황당하고 또 이게 원내대표라는 게 뭐 직책이 공무원입니까? 원내대표는 그냥 원외 반장이야. 그런 공무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보거든요. 법리적으로 다툴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으니까 12월 3일 밤에 그날 이제 그 12월 3일 밤에 제가 도착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가가지고 그 정문으로 들어갈 때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우리 당의 18명의 의원들이 차례대로 그 18명까지는 아니었어요.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제가 들어갈 순서였어요. 이건 제가 정확히 겪은 일이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본회의장으로. 아니요. 국회에 들어갈 때 국회에 들어갈 거기 때. 문이 잠깐 열렸거든요. 잠시 열렸을 때 제가 들어갈 순서였는데 누가 왔냐. 추경호 의원, 조지현 의원, 김용태 의원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추경호 의원, 조지현 의원, 김용태 의원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정원 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정원 의원도 국회의원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 저랑 채널A의 조민기 기자랑 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고 나서 금방 따라왔어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그렇게 먼저 들어간 다음에 원내대표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로 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제 당대표실에 있는 당직자가 2층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랑 같이 있었어요. 본회의장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그 건너편에 예결의장 우리 의원총회장으로 쓸렸는데 거기 같이 있었다고요.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재준 의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의원총회 방에다가 당대표의 명령이 이 지시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서 오락가락했다라는 거 그 점이 제가 굉장히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락가락했다라는 그 지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계엄과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물증이 나온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왕좌왕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걸 빨리 따라가서 그랬다 의원총회를 해서 그랬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서둘러 국회로 왔고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이거는 뭐 내가 뭐 아직 뭐 정확하게 들어본 바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보고 내려와 달라라고 한 것은 대표 혼자만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시 안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함께 끌고 내려와 달라. 그 본회의장에서
내려와 오라는 그 의미죠. 그것 자체는 계엄 해제 의결을 이제 방해하려는 했다는 정황 증거도 되고 그 사이에 뭔가 더 뚜렷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이 뭔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네, 하여튼 이 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못할 긴박한 상황이면 그냥 저는 드는 생각에 그 단톡방에 투표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원내대표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왜 그런 것도 안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씩 질문을 달리할 텐데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민주당 일각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나 뭐 김용민 의원이나 하고 있는데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요것과 관련된 연관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가능성은 저는 0%다. 이게 뭐 우리 107석이나 되는 거대 제1야당을요 어떻게 해산합니까?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처럼 완전한 일당 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걸 떠나서 또 우리 그때 한동훈 대표나 18명이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들어가서 표결했잖아요. 우리 문영배 소장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뭐 이건 정치적 공격이지 실현 강세 제로로 봐요. 네. 박상수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렇게 가서 한 게 문제라고 방금 말씀해놓고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정당이 아니려면 우리게 그 18명이 그 계엄해제에 참여했던 것 우리 당직자들이 저도 같이 했지만 계엄군 앞에서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저도 쳤거든요. 바리케이트를 쳤던 것 이런 게 우리 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우리 당의 당적을 갖고 우리 당의 전 대변인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한테 질문 좀 바꿔볼게요. 위헌정당 해산은 그 여당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승인해야 제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별 안 보여요. 그럴 기미가 자체가. 근데 이제 10월 14일 날 정성호 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점은 특검 수사 결과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위헌정당 해소를 할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죠. 방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바리케이트를 쳤다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부가 조직적으로 네. 계엄 해제를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 분명히 동조한 그런 정황 분명히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특검 수사가 앞으로 전개 여부에 따라서 일부는 바리케이트 친 사람도 있고 한동훈 대표처럼 가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한 국회의원들까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몰랐던 쇼킹할 만한 또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알았거나 그에 따라서 부안해도 이 사항에 뭔가 했을 가능성이 수사 결과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현재 하는 의심을 상황에서 계속 갖고 있죠. 정부 측에서는 좀 유보적인 것 같은데 당에서 밀고 나가니까 이 계속 나오는 당정 엇박자에 이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이슈도 또 재판중지법처럼 하나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위헌정당 해산 계속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또 엇박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정치적인 일단은 수사로 봐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최인호 전 의원님은 아주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정 엇박자 얘기 나오니까 부산시당의 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관련해서 이게 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계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자꾸 기사가 나와요. 오늘도 그 탈락하신 유동철 그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또 부산에 지금 좌장이시니까 최인호 의원님이 이 사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좌장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당 대표가 특보를 제안한 것을 뭐 폭로했다. 이거는 폭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죠. 네. 그 전날에 당 대표가 유동철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일부 이제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과성 유감을 표현했어요. 사무총장도 또 전화가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로 맡아서 당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달라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위감 표명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보직도 뭐 제안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폭로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좀 안 맞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유동철 위원장이 오늘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본인이 전혀 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강특위에서 컷오프까지 시켰으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국회를 또 출마를 해야 될 사람인데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컷오프까지 당했으면 저 사람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컷오프 당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일반 유권자한테 내가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겠느냐. 개인으로서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것이 뭐 당내 역학관계에서 특정 세력을 좀 위축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염두에 두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설마 뭐 그것까지는 갔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컷오프까지 시킨 그 책임져야 될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하는 그런 요구는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번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여튼 오늘 또 기자회견 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저는 아마 이게 그 공천 내년에요. 네. 가지고 이제 이재명 측하고 이제 그 정청래 측이 아마 극한 대립을 할 거로 봐요. 실제. 그러니까 도처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호남이든 도처에 정청래 계보와 그다음에 이재명 친명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부산에서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왜 다시 재선거하면 되잖아요. 결자해제 해라 했잖아. 재선거에는 재심해주고 재선거하면 되지. 그런데 특보만 제안하고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그 뭐 진실관계까지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오늘 이제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 공식인데 나름 이제 뭐 이제 그런 어떤 캠프의 일원이시니까 박상수 변호사님 생각하기에 한동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뭘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이 국민의힘이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 중도로 가기 위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유승민 대표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에 거기도 이제 잘 나오니까 내보내는가 이런 고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성 보수층의 이탈을 장동혁 대표가 막아내야 되면서 그러면서 중도 확장형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자체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당에서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성 보수층을 잡고 있으면서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이 전략의 큰 전략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러한 역할을 뭐 거부할 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출마설은 오늘 여의도 한약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아크릴